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자, 어제가 4월 3일 4.3 71주기였습니다. 네. 이제 70년쯤 되면은 뭐 이제 다 잊혀진 과거, 또 이제는 뭐 이미 역사적인 그런 의미와 성격이 정립이 된 그런 시점이 아니겠나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71년 된 4.3은 아직 이 사건의 명칭조차도 정의되지 않은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이름까지도 짓지 못했죠. 그걸 우리가 정명이라고 하죠. 정명. 이름을, 예. 네, 이름을 정하고 바르게 진실을 규명해야 되는데 아직도 역사적 진실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마다 다시 반복적으로 얘기가 되고 논란 아닌 논란이 빚어지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번 주 4.3 주간을 맞이해서 제주 4.3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김석범 선생의 소설 까마귀의 죽음 소개해드렸고요. 간수 박서방과 함께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뭐니 해도 누가 뭐래도 제주 4.3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이 역사가 하지 못한 일을 현실로 끌어내온 순이삼촌이라는 작품을 쓴 현기영 선생의 소설 지상의 숟가락 하나 골랐습니다. 예. 현기영 선생의 그 순이삼촌 읽기 전에 순이삼촌이 남자인 줄 알았어요. 우리 순이삼촌은 오래전에 우리 이 시간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예, 예. 제주도에서는 먼 친척벌 아주머니들을 통칭해서 삼촌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예. 네, 그랬었죠. 그때 예. 우리 배웠었어요. 예. 1978년 정말 박정희 유신 정권이 서슬 펄었던 시절이죠. 이 제주를 빨갱이 섬으로 낙인 찍어버리고 정말 공안 통치를 자행하던 박정희 정권 때 바로 이 순이삼촌을 써서 제주 4.3의 진상을 알렸었습니다. 예, 예.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는지는 우리 김 PD도 잘 알 겁니다. 예. 한 3일 동안 그냥 잡혀가서 매를 맞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무시무시한 고문을 당했다고 하죠. 예. 소설 한 편, 중편 소설 중편 분량 남짓한 소설 썼다고 그렇게 이 고문을 가했던 그 악랄한 정권이었습니다. 예, 예. 그 이후에도 우리 현기영 선생은 순이삼촌뿐만 아니고 도령마루의 까마귀나 해룡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태우리 등등 일련의 작품들을 통해서 4.3을 계속해서 밝히려고 문학적으로 밝히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예. 지금도 그러는 것 같고요. 예. 그뿐만 아니고 변방이 오짖는 새 같은 장편은 제주도가 그날 변방 중에 변방이잖아요. 예, 예. 방칠성의 난이나 이재수의 난 같은 게 있었는데 1901년 그 전후에서 제주도 사람들의 해방의 열정, 갈망을 담은 이 민중들의 난을 정말 소재로운 소설이고요. 예. 바람 타는 섬이라는 훌륭한 작품은 잡녀, 그러니까 해녀를 모티프로 한 아주 훌륭한 소설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이 지상의 숟가락 하나는 한국 문학사의 어떤 성장 소설의 한 모범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시절 자신이 경험했던 제주살이, 제주에서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현기영 선생이 1941년생이니까 해방 직후에 우리 나이로 5살쯤 됐겠죠. 그 무렵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다닐 때까지 제주에서 살면서 겪었던 일들을 정말 눈에 선하게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놀았던 온갖 장소들. 제주에 가면 용암바위 있지 않습니까? 용암바위와 용연들, 그리고 냇가들 등등 제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놀았던 기억들이 아주 선하게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이 어린 시절에 아주 시커멓게 각인된 상처, 그게 바로 4.3의 기억이겠죠. 이 4.3의 기억도 정말 선명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후반부에는 제주의 삶과 풍습들이 잘 그려져
있고 네. 전반부에는 4.3의 고통스러운 모습들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예. 조금 몇 구절만 볼 텐데요. 우리 4.3을 우리가 추념하면서 동백꽃 문양의 배지를 달잖아요. 붉은 색깔의. 네, 맞아요. 네, 저도 제 방에 있는데 이 동백꽃과 관련해서 이 4.3의 상징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김 PD 혹시 동백꽃 지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예. 예, 동백꽃은 송이채 집니다. 툭툭 송이채 떨어져요. 송이채. 네, 네. 한 장 한 장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 송이채 툭툭 떨어집니다. 거기에서 연상되는 게 바로 목이 툭툭 떨어지는 것 같은 이미지죠. 네. 그래서 이 동백꽃 떨어지는 거 잘 보시면은 정말 목이 떨어져서 뒹구는 것 같은 그 그림이 떠올리기도 합니다. 아이고. 예. 그 관련된 구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동백꽃 달고 계신 분들은 이 지상의 숟가락 하나에서 현경 선생이 얘기하는 동백꽃의 이미지 한번 상상하시면은 그 배지의 의미가 더 확실하게 와닿을 줄 압니다. 예. 읽어볼까요? 예. 겨울철 그 고장에 관광 갔던 사람들은 눈 속에 피는 붉은 동백꽃이 아름답다고 말한다. 눈 위에 무더기로 떨어져 뒹구는 붉은 낙화들도 아름다웠을 것이다. 아름답게 보는 것이 정상이다. 나도 더 어렸을 때는 떨어진 그 통꽃에 입을 대고 꽃물을 빨며 즐거워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 악한 시절 이후 내 정서는 왜곡되어 그 꽃이 꽃으로 보이지 않고 눈 위에 뿌려진 선혈처럼 끔찍하게 느껴진다. 그래요, 진짜. 아니, 꽃잎 한 장씩 나붓나붓 떨어지지 않고 무거운 통꽃으로 툭툭 떨어지는 그 잔인한 낙화는 어쩔 수 없이 나에게 목 잘린 채 땅에 뒹굴던 그 시절의 머리통들을 연상시키는 것이다. 학살이 집중적으로 자행되었던 그의 겨울과 초봄, 한라산 눈 속에서 동백꽃이 무수히 떨어졌다. 그래서 하늘도 산도 서럽다고 구름 속에 얼굴을 가리고 있었을까. 항시 낮게 드리워 있던 음울한 구름 밑에서 바람까마귀 때의 광란의 춤과 함께 수만의 인명을 도륙내는 대학살의 카니발이 연출되었다. 수많은 인간과 함께 수많은 가축들도 비명에 쓰러져 갔다. 살아남은 자들은 덜 서러워야 운다고, 덜 무서워야 운다고 했다. 사태 후에도 여전히 무서워 수십 년 동안 마음 놓고 울어본 적이 없다는 그들. 사태의 참상을 말하려면 말이 너무 모자라다 못한다고 했다.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언어절의 참사. 여기 마지막에 언어절의 참사란 말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참사란 뜻입니다.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살아남은 자는 덜 서러워야 운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서러움에 극에 달하면 눈물도 안 난다고 합니다. 네, 무서움도 그렇죠. 조금 덜 무서워야 눈물이 나지 그 무서움이 극한에 달하면은 몸이 얼어붙어서 화석이 되어버려서 눈물도 안 난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을 잘 보여준 하나의 이미지가 우수수 통꽃으로 떨어진 이 동백꽃이라는 것입니다. 동백꽃의 그 이미지를 우리 제주 4.3과 연결지어서 상상해 보시면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참사가 눈에 선하게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 민중학살, 인민학살의 참상이 어떠했는지를 이 소설에는 그 인용한다는 말과 함께 적어놓고 있는데요. 그 구절 좀 보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으실 텐데 조금 인내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단 시일 내 제주 사태를 마감하라는 것이 상부의 명령이었지. 그러자 시간에 쫓긴 토벌대 사령부는 1계급 특진이라는 미끼를 걸어놓고 말단들을 사륙 경쟁에 내몰았던 것. 처음엔 사살한 폭도에 한쪽 귀를 잘라오라고 했는데 말이야. 양쪽 귀를 잘라와 전과를 2배로 부풀리는 놈이 없나. 심지어 노인, 여자들을 죽여 귀를 잘라오는 놈들도 있었거든. 산에서 귀 잘린 노인, 여자들의 시체가 많이 발견되었단 말이야. 그래서 아예 목을 잘라오라고 한 거라고. 그러면 까맣게 그슬린 머리통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또 이렇지. 민보단이라고 왜 죽창 들고 토벌대 뒤따라다니는 민간인들이 있었지 않은가? 토벌대가 산 사람을 생포하면 직접 죽이지 않고 민보단에게 시킬 때가 종종 있었어. 왜 그런 거 하니? 그게 다 상부의 지시인데
선 백성으로 하여금 제 동족을 죽이게 하여 공범자를 만들자는 책략이지. 하여간 총을 들이대고 죽창질하라고 위협하는데 안 할 도리가 있나. 그리고 죽창에 사람이 금방 안 죽거든. 그래서 죽창질 한 후에 불태워 죽이는 거지. 참으로 처참한 일이야. 이게 인간이 할 짓이겠습니까? 아니, 이게 진짜 이거는, 이건 뭐 직접 경험한 것이어서 숨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부에서 지시를 내린 겁니다. 이 토벌대 사령부에 예전에 그 임진왜란 그 코를 잘 나오라고 했었잖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네, 그래서 코무덤이라고 했었죠. 예. 여기는 귀무덤을 만들 셈이었던 모양입니다. 서로 경쟁적으로 사륙에 내몰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산사람, 그러니까 이 무장대만 잡아오려고 했더니 이들이 이 노인네들이나 여자애들의 귀까지 잘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목을 잘라오라고 한 겁니다. 근데 또 목을 보니까 그슬린 머리통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이 경찰들이 민보단이란 민간인들에게 이 생포해서 그 사람들에게 죽이라고 한 겁니다. 죽창으로 찔러 죽이라고 한 거죠. 그 이유는 서로에게 원수가 되게 한 겁니다. 공범자를 만들자는 책략이었던 거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제주 사람들끼리 공범자가 되게 서로를 증오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증오하게 만듦으로써 자기들은 치고 빠져나가 버리는 것이죠. 게다가 이 총을 들이대고 죽창질을 하라니까 안 할 수가 없죠. 죽창에 사람이 금방 안 죽으니까 불에 태워서 죽였다는 겁니다. 불에 태워서 죽이게 했다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래서 이 제주의 그 공동체 자체를 이렇게 파괴해버린 겁니다. 뭐 사람 죽인 것도 그것도 뭐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지만은 공동체 자체를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파괴해버렸다는 것. 이건 어떤 짓으로도 아마 용납되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오면은 책임을 물을 수 없게끔 서로를 갈갈이 찢어놔가지고 피해자로서의 동질감 같은 것들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예. 흔히 써먹던 수법입니다. 이 여순에서도 그랬고요. 아, 그랬어요? 흔히 얘기된 손가락총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 되게 지역 공동체니까 알만한 사람 다 알죠. 예. 그러니까 학교 같은 데 모아놓고 손가락질을 하게 해요. 저 사람 빨갱이에요. 저 사람 뭐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 죽이거나 죽은 사람 시체들 묻게 했던 것이죠. 그게 또 이 광주에서도 우리 그 공수부대들을 파견해서 이런 비슷한 짓들을 저질렀잖아요. 예. 해먹던 수법들입니다. 이 일본 제국주의의 악랄한 그 군부에서 또 헌병들이 했던 짓들을 이런 식으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요 구절만 읽어도 참 아파서 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재밌는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주를 우리가 여행할 때 곳곳에 뭐 아름다운 풍광들이죠. 그런데 공항에서 내릴 때부터 정방폭포나 용암바위나 중산간 지역 곳곳이 다 이런 이 죽음의 터전입니다. 이 제주도 여행 가시는 분들은 꼭 이 지상의 숟가락 하나 들고 가시면은 이번에 이 책이 1999년에 초판본이 나왔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초판본인데 올해 20년을 맞이해서 새로 편했다고 합니다. 새로 펴는 책 한 권 보시면은 이 제주도가 다르게 와 닿을 줄 압니다. 풍광뿐만이 아니고 역사의 상처를 간직한 땅으로 그리고 우리 현대사의 이 모순을 고스란히 간직한 땅으로 와 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얘기의 방향을 돌려서 우리 어머니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 성장을 얘기할 때 어머니 아버지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우리 현경 선생에게도 어머니가 각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의 그 생활력이 대단했던 모양이에요. 아버지는 군인이 돼서 밖으로 나돌고요. 또 엄마에게 몹쓸 짓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제주 여성들의 생활력 강하다는 건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지상의 숟가락 하나에서 어머니 얘기를 하는 과정에 재미있는 그 어머니에 관한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인상이 늘 그런 거예요. 동백기름을 바른 쪽집머리, 그렇죠? 그리고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 그리고 실용과 거리가 멀면은 아름다운 것도 보지 못하는 어머니들은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죠. 예. 근데 이런 어머니야말로 근대에 살고 있는 전 근대인의 모습인데 이 어머니 역시 그 제주의 전통적인 문화가 4.3의 참화 속에서 싸그리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제 정말 신석기 시대 농경인처럼 살아갔다고 해요. 이 작가의 표현을 빌면은 이 어머니는 다른 숱한 이재민들과 마찬가지로 돌만 남은 4.3의 폐허에서 삶을 일구는 신석기 시대의 농경인이라고 해야 더 어울렸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어머니의 그 미의식의 한 자락 보겠습니다. 자꾸 제 입가에 미소가 감도는데요. 예. 저희 어머니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붉은 아침 노을이 있으면은,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야,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런 아침 노을이 붉은 걸 보니 비 올 모양이여. 밭에 가려고 했는데. 하고 한심을 내시고, 또 내가 밤바다 멀리에 말곳말곳 빛나는 고깃배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어멍, 저것 봅소. 참 아름답네. 하늘의 별들이 바다에 떨어진 것 감수다. 하고 감탄하면, 어머니는 그저 심드렁한 목소리로 별은 무슨 별? 그거 뭐 갈치배들 아니가? 하는 식이었다. 그러니까 고깃배의 불빛들을 보면서 문학소년이었던 작가는 하늘의 별이 이 바다에 내려앉아 있는 것 같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심드렁한 목소리로 별은 그게 무슨 별이요? 갈치배들이지. 하는 식이었다고 합니다. 갈치배 하니까 생각나는데 제주에 가면은 갈치국도 꼭 드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아름답다는 게 대단히 실용적인 것과 관련도 있어요. 하면서 예를 들면 이제 호박꽃 얘기입니다. 예. 호박꽃과 관련돼서 이런 그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호박꽃이 피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호박꽃이 환하게 피어 있는데 어머니가 부직갱이를 들고서 여기저기 호박꽃들을 때리는 신용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호박꽃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요녀라 자식, 너가 할 도리가 먹고, 응? 열나는 호박은 안 열고 쓸데없이 꽃만 천지로 쏴질러나? 잊어먹을 게 따로 있지. 정신머리 없는 놈 같으니. 호박꽃이 건망증이 생겨서 열매 맺는 걸 잊어먹으면 그런 식으로 닥달해야만 정신을 차린다는 것이었다. 물론 그것은 열매가 잘 달리게 하기 위한 가지치기 작업이었다. 이런 아주 미소를 머금게 하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 제주의 4.3의 아픈 기억과 함께 또 제주 출신의 해병대 이야기. 제주하면 또 딱 떠오르는 게 우리 똥돼지 아시죠? 아, 그렇죠. 흑돼지. 똥돼지 얘기도 아주 여실하게 그려놨습니다. 김PD 돼지고기 좋아하시니까. 예. 요 구절 한번 읽어드릴까요? 정말 재밌습니다. 제주도는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이 사방이 열린 곳에 돼지를 키우고 거기에 판자 2개쯤 깔고 거기에서 용변을 보곤 했죠. 그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독자들 중에는 사람이 똥 누는데 왜 돼지냐고 의아해할 이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그 당시 그 섬고장에서는 집 울타리 한 귀퉁이에 돼지 울을 만들고 그 한 귀퉁이에 칡간을 마련하여 인분으로 돼지를 키우는 풍습이 있었다. 그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자. 돼지 덕분에 칡간은 오히려 악취 없이 청결하지 않았던가. 고교 졸업 후 서울 생활을 시작할 무렵 내가 제일 싫어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그곳의 변소였다. 좁고 어둡고 악취 진동하는 그 닫힌 공간에 들어가 쪼그려 앉자면 발 밑에 컴컴하게 아가리 벌린 똥통이 끔찍했고 거기서 올라오는 악취 또한 얼마나 골 때리는지 정말 협소 공포증이 일어날 지경이었다. 그것과 비교할 때 그 섬고장의 칡간은 너무도 마음 편한 곳이었다. 말이 칡간이지 그곳은 벽도 지붕도 없이 한 대에 디딤돌 2장을 걸쳐놓고 돌 몇 덩이로 앞만 가린 것에 불과했다. 밝은 햇빛 속에서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면서 방분한다는 것은 얼마나 쾌적한 일이었던가. 그 기분이 잘 이해가 안 된다면 들길 가다가 풀섭 사이에 뒤를 본 경험을 떠올리면 될 것이다. 나는 그걸 들똥이라고 명명할 정도로 유난히 좋아한다. 밝은 햇살 속에 쪼그리고 앉아 향긋한 풀냄새는 맡으면서 방분할 때의 그 쾌적함이라니. 똥이 예뻐 보이는 것도 그때다. 푸른 풀포기 위에 곱다랗게 만들어진 싱싱한 황토빛의 또아리. 그 위로 어느새 날아든 털빛 고운 청파리 2마리. 그리고 휴지 대신 부드러운
푸른 한 줌 뜯어서 아니면 햇빛에 따뜻하게 데워진 동그스름한 돌멩이로 밑을 닦을 때의 이 쾌감은 여러분들도 잘 알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쭉 이어집니다. 예. 흥미진진한 상상의 전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이처럼 그 4.3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앞세우면서 제주의 다양한 풍습들 그리고 어머니의 기억들 그건 무엇보다 함께 놀던 친구들 뭐 웽깅이니 뭐니 하는 그 친구들 얘기 그리고 서울에서 전학 온 송이의 얘기 그리고 제주 사투리에 얽힌 사연들 정말 흥미진진한 제주에서 성장한 소년의 성장 소설입니다. 4.3 주간을 맞이해서 읽어보시면은 정말 감동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서러운 역사적 사연도 이 용머리 바위와 함께 말머리 바위 사연을 통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네,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정말 제주의 그 다크 투어리즘에 이어서 진정한 투어리즘까지 네.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 제주도 서귀포 가시면 민속촌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시면은 이 돼지 키우는 변수 같은 것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